이 시기에 학생들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러니까 보편타당하게 생각했을 때 맞는 건 뭐냐면, 어느 하나의 극단으로 치닫는 공부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는 거는 학습의 균형에서도 해당하는 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기출만 갖고도 안 된다는 말이고, 실무만 갖고도 안 된다는 말이고, 개념만 갖고도 안 된다는 말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어요? 네, 그리고 늘상 말씀드렸듯이 기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당해년도 기출 같은 경우는 저는 대부분은 해설 강의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수학 선생님이랑도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됐던 기출 문제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냥 저희끼리 얘기할게요.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어디 보자 아들 다 자이스토리 많이 보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모든 아이들도 다 자이스토리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이렇게 잘 모아놓은 기출 문제집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자이스토리가 해설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선생님들도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기출 선생님들 인강 교재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기출은 반드시 해설 강의를 같이 듣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또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게 잠깐 얘기를 되돌리면은 기출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은 기출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한테. 하지만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출 베이스 그리고 상위권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출을 풍성하게 제대로 잘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6월, 9월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거 기출의 스멜이 되게 많이 나는 느낌의 문항들이 많아요. 즉 나름대로 기출 분석을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풀었던 기억이나 그 다음에 약간의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 감각적으로 가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6, 9월엔 꽤 나오지만은 수능은 그날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핵심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가 복습,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거가 너무 중심적으로 가버리면은 했던 거라는 생각, 아는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긴장감이 되게 떨어져서 학습의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 시기에 적절하게 내가 세상에서 처음 보는 낯선 실무 같은 거 가지고 특히 시간을 재서 풀어보는 거는 아무래도 학습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낯선 문항들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엔제도 어떤 부분에서는 엔제가 되게 의미있게 하지만 지금은 실무 위주의 학습이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무라는 거는 이제 과목마다 배점이 틀리지만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4점짜리 중에서도 중킬러, 킬러. 그 다음에 1단원부터 5단원까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해서 모든 시험 범위에, 모든 난이도에, 모든 배점 구성에 맞게 최대로 수능에 가깝게 하나의 연습 경기를 구성한 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수능이라는 그라운드에 가서 운동선수로서 어떤 전략과 어떤 체력 보완을 해가면서 뛸 건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실무는 뭐가 더 중요하냐? 풀 때의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점수 확인용이거든요. 물론 내가 이 정도 된 것 같아. 실력 확인용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 이런 거야. 내가 실무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실무를 하면서 모든 행위들은 수능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할 거야를 갖다가 내가 써보고 기억하고 행위를 옮겨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11월 17일 수능날도 하던 대로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실무는 그 과정도 너무 중요하고 끝나고 나서도 모든 문제를 다 오답을 할 수는 없어요. 버려. 이건 다음 생에.
아, 이거는 내가 고질적으로 자꾸 틀렸던 거네. 어느 부분에서 어디서 문제 해석을 잘못했고 어떤 부분이 개념이 보완됐는지. 그래서 실무 풀면서도 개념 보완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특히 낯선 실무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수학하고 과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실무보다는 기출 베이스가 꽤 많이 들어가서 최소 5대5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탐하고 국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마지막에 뇌를 헹구고 가라고 하거든요. 아,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물었었고 어떤 것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됐었고 그렇게 해서 실무를 통해서 막 익숙함을 갖다가 평가원의 출제 틀에 맞춰서 이렇게 뇌를 헹구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냥 본인이 아는 것 같은 비슷한 것 같은 것 같고 계속 쳇바퀴 돌리는 연습보다는 낯선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실무 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다 써보세요. 그게 결국은 수능날 들고 가는 각 과목의 행동 영역이 되겠죠. 그렇게. 엄청 중요한 구절이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는데 그냥 이제 뭐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리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중간에 짚어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국어와 사탐 과목하고 그 다음에 수학과 과탐 과목이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수학과 과학과 같은 경우는 낯선 문항에 대한 적응력이 결국은 최종적인 고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부분에서는 낯선 문항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을 수 있지만 국어와 사탐과 같은 경우는 기출의 원리나 이런 것들의 변형이나 그것들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대1 정도 기출과 뭐 낯선 문항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날은 생각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계가 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소장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시라고 했는데 기계적이라는 것만은 그만큼 기계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게 수탐.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면은 그리고 정말 사교시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국어하고 사탐은 그렇게 기계적인 연습도 연습이지만은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분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연습 다 해봐야죠. 문제 뭐 어떤 순서로 풀거나 그 다음에 특히 문학 같은 데서 그러니까 문학은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문학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선지들이 나 답이에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서 있대요. 그만큼 답의 논리가 되게 명확하게 된다는 거.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답 뭐라고 그러죠? 오답은 뭐라고 그러죠? 오답 논쟁이 휘말렸다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은 국어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을 하면 풀면서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공부할 때 분석을 하고 시험장에서는 그거 같으면은 찍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문학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압박감이 되게 크니까 답인 것 같았을 때 얘가 답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드느라고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거기서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은 독서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서 한 지문을 다 못 푸는 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독서 4지문, 독서론 빼더라도 3지문을 다 풀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한 지문이 부족했을 때, 시간이 부족했을 때 마지막에 한 6분, 7분의 시간 압박에서 3문제, 4문제 나왔을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캐치해서 단 한 개라도 맞출지 그런 거 국어 실무에서 연습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꼭 시키는 건 뭐냐면 국어랑 수학이랑 실무를 붙여서 풀어보는 거. 시험처럼? 네. 수능 시험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도 미니 모의고사도 괜찮지만 풀 모의고사를 풀라는 게 100분 동안 뇌정지 오지 않고 집중력이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국어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험 볼 때 막 더 쓰고 나면은 수학 시간에 그래서 엉뚱한 생각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풀어보는 거.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수능 때까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 2주에 한 번이 됐든 풀 모의고사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들 다 시간 배분해가지고 딱 수능 시간에 맞춰서 해보는 것들, 그런 연습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리허설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실모를 하는데, 그러니까 낯선 문항을 만난다는 게 이제 실모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른바 말하는 엔제라는 거는 이미 이제 출제가 돼 있는 상태의 것들을 보는 거고, 실모라는 건 이제 올해 수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문항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지금까지 부분에서 실모를 보는 목적이 되게 명확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모라는 것 자체가, 실모를 보는 목적이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럼 몇 점을 받을까가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모를 통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공부할 거리를 찾거나 나의 그 학습의 완성도를 점검하거나 하는 것이 실모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낯선 문학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실모를 보는 거다. 따라서 실모를 보는 행위 자체가 공부라기보다는 실모를 보고 난 뒤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개념을 좀 더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 개념을 한 번 더 따져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복습을 하는 게 옳으냐, 복습을 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게 옳으냐, 그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궁극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타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개념서 한 권 붙잡고 열심히 보겠다라는 게 되게 힘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특히 사탐이나 탐구, 과탐에서의 개념은 끝까지 보완해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실무를 풀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광펜 하나 딱 들고 답 체크하면서 선지의 어떤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아주 즉시 확 밀고 들어오지 않으면 다 체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맞았더라도 내가 개념의 어떤 부분이 희석돼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묻는 방식이 약간의 나의 추론을 통해서 가능하게 물어본 거였는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무를 뭘로만 하냐면 현재의 내 점수 확인용으로만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하도 소문이 많이 나니까 시간 관리 연습해야 돼요, 시험 운용 전략 연습해야 돼요까지는 알아요, 애들이. 그런데 아는데 과연 그렇게 하냐는 거죠. 실무 있잖아요. 끝까지 못 풀고 중간까지 풀다가 시간 끝내는 애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누가 수능장 가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실무면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재고 시간이 넘치면은 그만 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 정도가 100분이구나, 또는 뭐 이 정도가 80, 아이들한테 이렇게 박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겨봤어야지 수능 가서도 넘기고.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넘겨봤어야지 수능 가서도 넘기고. 근데 안 넘겨봤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무니까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 끝나고 풀어보라고. 끝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상 이제 다 같은 건데, 문제를 푸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풀고 난 다음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내가 조금만 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문제를 풀려고 시간을 쏟느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점수를 따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게 실무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 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꽤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풀 수 있었는데, 시간만 있었으면 풀 수 있었는데 하고 시험 시간에 생각하지만 끝나고 나면 잊어먹거든요. 그러고 풀지 않거든요. 그거를 끝나고 나서 풀어봐야 실제로 수능시험 가서도 풀 수 있게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만난 수학 선생님이 컨텐츠를 되게 잘 만드시는 선생님인데, 이제
소장님 아마 되게 애타셨을 거야. 준비를 조금 하다가 선생님들 만나러 갔는데 수학 얘기, 애들 얘기하느라고 막 얘기가 끝이, 저는 이제 사전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 라이브 할 때 가서 해드릴게요. 시험에서는 always는가 안 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늘 이랬어, 원래 이랬었어가 안 통하는 순간이 늘 있어요. 수학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됐었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으면 되는데, 그게 안 통하는 그 위기를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애들이 걸른다고 그러죠. 이 문제는 안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걸른다고 하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걸르는 게 내 난이도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걸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문제는 수능에 안 나와 해서 니네가 걸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안 나와 해서 걸르는 거의 대표적인 유형은 뭐냐면 낯선 거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수능에는 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실무가 예전에 비해서 컨텐츠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늘 수능에는 늘 이렇게 하면 풀렸었던데 안 되는 게 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얘를 고하고 갈 거야, 아니면 드랍시키고 버릴 거야, 이런 연습도 다 실무에서 해야 되는 건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